이분은 호남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에서 활동을 하셨고 예. 또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하셨는데 어떤 정치적인 거 위주로 활동하시기보다도 경제민주화에 굉장히 전념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맡고 있는 단체도 경제민주주의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 더해서 예. 어떤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 스윙보터를 흡수할 수 있는 카드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무게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무게감이 안 맞는다고요? 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라고 했더니 김경률 회계사가 오는 거는 이게 너무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그래 저는 제 지역으로 온다면 손님이니까 이제 반갑게 맞이해야 되고 또 못 오신다면 또 서운한 일이죠. 근데 저는 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약체다. 여당 대선 주자 1위인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성한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양지만 찾아다니면 너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마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국민의힘이 어떤 좀 구상이 있는 겁니까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마포을이 이제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불려졌었죠. 예. 근데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긴 험지가 아니고 내가 도전하는 이상 격전지다라고 말씀해서 일단 프레임 전환했고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마포을에 이제 같은 분이 계속 도전을 하셔서 3번 내리 낙선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어제 발표된 공천 룰에 의하면은 그게 지금 경선에서 30% 감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보 교체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도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좀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의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호남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에서 활동을 하셨고 예. 또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하셨는데 어떤 정치적인 거 위주로 활동하시기보다도 경제민주화에 굉장히 전념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맡고 있는 단체도 경제민주주의 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 더해서 예. 어떤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층, 스윙보터를 흡수할 수 있는 카드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마포을은 지금 저희가 뭐 양당에서만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또 여기에 출마를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은 그래서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예.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이제 방송에서 아까 저희가 보셨다시피 호언장담했지만 상당히 긴장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환 평론가.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긴장할 상황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저는 무게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무게감이 안 맞는다고요? 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라고 했더니 김경률 회계사가 오는 거는 이게 너무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아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설하는 거 보면서 예. 연설하는 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니까 연설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지 더 호감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간철수 뭐 이런 얘기 듣다가 강철수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정치는 좀 바꿔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연설 태도, 저런 말투 이런 것들을 좀 정치인으로서 바꾸면은 좀 더 호감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장모 흥미롭게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반조국을 외친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조국 수사를 기획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검사장으로서요. 그랬던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 손들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경률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경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 그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내렸잖아요. 1년 8개월 동안 수사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도 한 번도 안 하고 뭐 관련자 소환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그 약탈적 학술지라고 불렸던데 거기다가 심사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확인할 수 없어서 우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뭐 이런 아니 그걸 경찰이 수사하라고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 내렸어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뭐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근데 자신의 딸과 관련해서는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며 지금 검찰은 경찰이 이런 논리로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보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갖다붙다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 장면 보면서 저는 와 새로운 부조리극을 보는 느낌이다. 자기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정합니까? 정의로웁니까? 예. 롭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번에 마포 선거가 굉장히 화제 지역구가 될 겁니다. 뭐 정청래 의원이 지금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들였는데 이제 김경률 우리 저 비대위원하고 한판 하려 그러면은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또 입시 뭐 이렇게 논리나 또 말이 또 술잔이 식을 때 전에 돌아오겠다 아니, 하지 않습니까? 회의성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하는 걸 보고 매일 내가 조마조마합니다라까지 말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예. 논리도 정연하고 더구나 회계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치합니다. 저도 한번 이 사석에 봤는데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마포을인가요? 마포갑인가요? 마포을입니다. 마포을이 그 방송국도 많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화려한 말싸움에 굉장히 공방전이 될 것이다. 그 이제 정청래 의원 이번에 좀 각오 좀 하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포 주민이 사라졌어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잡기 위해서 보낸다, 소위 말하는 자객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다고 생각합니다. 마포 주민이 필요한, 마포를 발전시키고 마포를 위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거든요. 예. 자기를 위해서, 집권 여당을 위해서 누굴 잡는다 만다, 자객을 공천한다라는 것 자체가 과연 여당 대표가 하셔야 될 말씀인지를 되묻고 싶어요. 여당이 잡아야 될 게 정청래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생을 잡아야 되고 경제를 잡아야죠. 그럼 여당 대표는 그게 맞게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내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시스템 공천이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게 시스템 공천을 국민의힘이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에 사실상 공천을 하겠다는 식으로 소개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시스템 공천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말은 곧 야, 비윤 반윤에 대해서는 과감한 숙청을 할 거야. 그리고 이번 선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포을에서 국민의힘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셨던 분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거든요. 기본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짚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 당협위원장이 계시거든요.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질문받고 설명도 좀 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우리는 진짜가 나타났다는 이렇게 승부해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승부해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특정하게 누구를 거기다가 보내겠다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아까 정률 회계사 같은 분이 자처해서 상징성 있게 싸워보겠다고 하시는 건 뭐 그분들에게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반구 그 사전 말씀 없이 지목하다시피 하면서 또 단상에 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컸습니다. 네. 우리 마포구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저희 지방의원들 많이 가 계신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똑같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